ABC 방송은요, 오늘 오전 이스라엘의 미사일들이 이란의 본토를 타격한 것을 이 미국 당국자가 확인했다라고 긴급 보도를 했는데요. 이 해당 보도가 나왔을 당시는요, 이란 이 현지 시각이 새벽 시간대인 19일 오전 5시쯤이었습니다. 이란의 현지 매체도 이란 중부 이스파한 이 공항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라고 보도를 했지만 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외신들은요, 이 항공편들이 이스파한 공항을 우회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또 이란의 이 이스파한 이뿐 아니라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민병대가 있는 시리아 남부와 이라크의 이 바그다드 지역에서도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공격의 정확한 규모, 또 표적, 또 피해 상황 등은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앞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공격에 영리한 대응, 이걸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면전을 유발하지는 않되 이란이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보복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해석들이 나왔는데요. 일각에서는 혹시라도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왔죠. 그런데 이란의 이 이스파한 인근에는요, 이란의 공군기지도 있고 특히 이 핵시설도 밀집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사일로 타격한 이란 내의 장소는 수도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340km 떨어진 도시이자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이스파한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미국 CNN 방송은요, 이스파한의 북서쪽 이스파한 공항 그리고 이란 공군 제8기지가 인근에 있는 자워르스탄으로 보인다고도 전했습니다. 특히 이스파한에는 이란의 핵시설도 밀집이 돼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이스파한 지역의 군기지 인근에서 세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면서 드론 의심 물체의 방공 시스템이 활성화됐다, 이런 보도도 했고요. 다른 주에서도 방공포를 발사해서 대응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스라엘이 금명간 이란에 보복 공격하겠다고 미국에 사전 통보했다고 전했는데요. CNN은 오늘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에 대해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진 않을 거라는 미국 당국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도 자국의 핵시설에는 손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앞선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은 이스라엘이 시리아 안에 있는 자국의 영사관을 때린 데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그것에 대한 재보복에 나선 건데 이제 관심은 이란이 과연 또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이겁니다. 네, 앞서 이 이란 혁명 수비대 핵 안보 책임자는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이란 매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국의 핵시설을 공격할 경우에는 반드시 반격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위기감을 고조시키기도 했는데요. 또 앞서서 이란 외무장관은요, 오늘 그 이스라엘 보복에 대해서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즉각적이고 최고 수준의 대응 준비를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에 대해서 미국도 입장을 밝혔죠. 네, 미국의 NBC 방송은요,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은 철통 같지만 미국은 대이란 공격 작전에는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다만 이 NBC 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측에 언제 이런 발언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미국의 행정부 당국자들은 이스라엘이 예상되는 결과는 고려하지 않고 이란의 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한 이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보복 보도가 나오자 이 중동발 위기 다시 점화하면서 국제 유가, 환율을 비롯해서 국내외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습니다. 우리 주가도 급락했는데요.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 더더욱 걱정이 커졌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이란 본토 타격 보도 이후 유가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AFP 통신은 국제 유가가 중동 우려에 아시아 시장에서 한때 3% 이상 급등했다고 전했습니다. 외환 시장 역시 출렁이고 있는데요. 진정세를 보였던 원달러 환율 역시 이 장중에 어제보다 18원 넘게 급등해서 한때 1,390원대로 올라섰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어제 대비 하락해서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후 1시 기준 현재 코스피 지수의 경우 2,580대로 899대로 떨어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899는 이제 코스닥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번 이스라엘 공격과 관련해서 중동 전문가인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지만요, 이 최대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해서 서양 주요국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보복하지 말라, 이렇게 이스라엘에 압박을 가한 걸로 저희가 들었고요. 러시아까지도 이란, 이스라엘 모두 자제해야 된다, 이런 그 메시지를 낸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네타냐후 총리 이란 본토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 이유와 배경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이란이 공격을 한 게요,
사실은 그 이스라엘 측 주장대로 99%다 요격을 했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네. 이란의 공격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세상에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공격을 했다라는 것은 안쪽에 밝히지 못하는 피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공격 당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공격을 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 지금 상황을 보면은 보도와는 달리 이란 쪽에서는 좀 조용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피해 없다. 그리고 드론 공격이 있었는데 드론을 다 차단했다. 네. 그리고 외부에서 날라온 건 없다. 즉 네. 이란 내부에서의 공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리고 최고 안보 회의도 소집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요. 네. 네네. 그렇다면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제한적으로 공격을 했거나, 네. 근데 피해가 있어도 이란 쪽에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이쯤에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네네. 저번 이란의 공격,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상당히 계산적으로 때렸다, 이란이.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네네.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간대라든지 장소도 군 기지 중심으로 했고요. 이번에도 네네. 지금 현재까지 확인되기로는 이제 이란 군 기지만 노린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지금 교수님도 그런 비슷한 말씀 해주셨는데, 자, 이스라엘에 어떤 의도된 계산이 있었을까, 어떤 전략이 있었을까,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제한적인 공격을 한 것 같아요.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은요, 이란 쪽에서는 밖에서는 들어온 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네. 아무튼 공격을 했다고 그러면 제한적으로 한 것 같고요. 양쪽 다 뭔가를 보여줬냐면 큰 피해는 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공격을 할 수 있고 좀 더 마음 먹으면 더 정밀하게 위험한 곳을 때릴 수 있다는 가능성만 보여주고 서로 물러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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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직접적으로 타격을 하는 것보다 네. 직접적으로 피해를 완벽하게 주는 것보다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더 힘을 쓰면은 더 일이 커질 거야, 더 피해가 클 거야라는 거 보여준 게 사실 더 공포스럽건 거거든요. 네네네. 양쪽이 그런 의미에서 제한적인 공격을 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관심은 이제 이란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로 보입니다. 저번에 이스라엘의 본토 공격, 시리아 내의 이란 영사관에 대한 그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 명분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이제 사상 첫 본토를 공격당한 것에 대해서 보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란의 네네. 외무장관은요, 유엔 발언 등을 통해서 자신들이 공격당하면 즉각 최고 수위의 재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고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각에서는 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번 일이 중동 전면전으로까지 비화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확정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네네. 이란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어저께까지만 해도 핵시설을 때리면은 우리도 핵시설을 때리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실질적으로 미국 방송에서는 이란의 핵 관련 시설이 타격을 받은 것처럼 나왔는데, 네. 이란 쪽에서는 핵시설 아무 문제 없고 타격 아무것도 없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란이 그거를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핵시설을 때릴 가능성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공격을 했지만 우리는 피해가 없고 이스라엘의 공격은 우리가 다 막을 수 있었고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공격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만 들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런 생각이 왜 또 드냐면요. 네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에 보복하지 말라고 어저께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러면서 그렇습니까? 하는 말이, 네. 만약에 보복을 하면 미국은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참전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란이 확전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도 확전을 원하지 않는 거고, 네네. 미국이 확전을 원하지 않는 미국의 뜻을 거슬려서 이란이 공격을 한다면 확전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은 그거는 피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란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저희 기자가 지금 국내 주식 상황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스닥과 관련해서 899대로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840대였기 때문에 바로 잡겠습니다.